집.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 오는 줄 알고 있었으면 방이라도 치우고 있는 건데. 뭘 엄마한테까지 숨겨. 근데 갈수록 짐이 느네. 안 그래도 좁은 집이 더 좁아졌어. 여기서 셋이 어떻게 산다니. 아기 짐이 많아져서 그렇지. 그래도 셋이 사는데 문제 없어. 지금은 아기가 어려서 그럴 테지만 나중에 크면 자기 방도 갖고 싶어 할 텐데 그땐 어쩌려고 그래? 아, 그러게 엄마가 가난한 남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 너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또 고생을 하고 싶어. 엄마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지? 어떻게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겨우 돈 없다고 내칠 순 없잖아. 그리고 나 행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이쁜 아이도 낳았고. 엄마도 나 낳고 행복했다며. 아빠가 암만 가난했어도 엄마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 그래서 정서방도 잘 해줘? 내가 볼 땐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맨날 뚱한 얼굴로 TV나 보고 있고 와이프 고생하는 거 알면 애기라도 좀 봐주든가 하지. 맨날 아기 우면 너만 뛰어가잖아. 정서방은 가만히 있고 밖에서 험한 일 하잖아. 몸을 그렇게 쓰는데 집에선 쉬고 싶겠지. 그리고 그와 별개로 애기 엄청 이뻐해. 맨날 끌어안고 잔다니까? 아직도 콩깍지가 안 박혀졌네. 아휴, 엄마는 너 사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어? 그러니까 밖에서 보자니까?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엄마가 자꾸 우리 집 와서 한숨 쉬고 그러니까 나도 괜히 눈치 보이네. 우리 잘 살고 있다니까. 밥 한 번 안 굶고 월세 한 번 안 밀렸다고. 다른 또래들은 아파트를 사내 만에 그러고 있는데 넌 투룸 월세로 만족할 거야? 엄마 또 그런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왜 나와?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남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라고 해? 엄마 그럴 거면 나가. 엉질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나도 이 집에만 오면 너랑 자꾸 싸우니까 오기 싫어. 뭔데 그래? 저기 아빠 땅 말이야. 그거 팔렸어. 어? 아빠 땅이? 그거 보호구역 지정돼서 한동안 안 팔렸잖아. 근데 팔렸다고? 그것도 엄청나게 올랐어. 보호구역이 해제됐다더라고. 그리고 바로 신도시 들어오는 거 확정됐고. 네 아빠가 퇴직금 탈탈 털어 그 땅 샀을 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는데 이렇게 풀린다. 아휴, 땅값 오르는 거 보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 올 때도 땅 얘기를 한참 하더니만. 네, 너무 잘 됐다, 엄마. 아빠가 무조건 오를 거라 그랬잖아. 아빠 말이 맞았네. 그니까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그 땅 5억에 팔았거든. 엄마가 여기 주변 아파트 시세 알아보니까 5억이면 신축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셋이 살아. 그래서 궁상 떨지 말고. 무슨 소리야, 엄마. 왜 그걸 통째로 나한테 줘? 엄마 써. 내가 이 나이에 큰돈 쓸 일이 뭐가 있어? 지금 사는 아파트도 널찍하고 좋은데 노후자금도 있고 젊어서부터 돈 아끼는 버릇을 들여서 그런지 지금은 돈 펑펑 쓰려고 해도 못 쓰겠어. 그러니까 받아.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다.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별거 없다. 오로지 부모 걱정하는 일 없게 하는 거야. 너 이러고 사는 거 내 큰 걱정이야. 아, 그러니까 제발 그 걱정 좀 사라지게 해줘. 아주 비 올 때마다 니네 집 천장 또 저번처럼 가라앉을까 봐 심장이 쿵쿵거려. 엄마, 그래도 그렇지. 나보고 어떻게 아파트를 받으라고 해.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어차피 나 죽으면 이 돈 다 네 몫인데. 유산 미리 받았다고 생각해. 네 아빠도 분명 이렇게 하길 바랄 거다. 이번에 엄마 하자는 대로 해. 그날 저녁, 집. 그래서 받는다고 했어? 계속 됐다 하는데도 엄마가 무조건 받으라고 하네. 아예 부동산까지 들른 모양이야. 중개업자한테 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내일 저녁에 보러 가자는데 어떡해? 어떡하긴 어떡해. 받아야지.
내일 나도 시간 뺄 테니까 바로 보러 가자. 받으라고? 그럼 안 받아? 그게 장모님 소원이라며. 5억짜리 아파트가 공짜로 굴러 들어오는데 안 받으면 그게 미련한 거 아니야? 당신 엄마한테도 자존심 타려? 아니,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아빠 유산을 그렇게 내가 독차지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엄마도 고생 많이 했고 장모님은 집도 있고 노후자금도 있다며 본인이 필요 없다고 가지려 하는데 굳이 거절할 필요 없지. 그리고 장모님 말도 맞지. 여기서 애를 어떻게 키워. 지금이야 엉금엉금 기어다녀서 괜찮다 하지만 꼭 걸어 다닐 텐데 이 좁은 집구석 돌아다녀봤자 부딪히기만 하지. 곧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잖아. 이런 데 산다고 하면 어린애들도 다 알고 따돌린다고 하더라. 그러기 전에 아파트로 이사하면 좋지. 게다가 신축이라며? 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파트는 사두면 또 무조건 오를걸. 그럼 우리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돈을 버는 거야. 무조건 받겠다고 해. 당신 예의 차린다고 거절하면 내가 장모님한테 직접 받아올 거야. 이럴 때 자존심 차리는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아, 오랜만에 살맛 나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돌아가신 장인어른께 감사하다고 100번 절을 올려도 모자랄 지경이야. 이렇게 좋아? 언제는 우리 집도 별 볼 일 없다고 술주정 부렸으면서. 옛날 얘기를 갑자기 하냐. 그땐 술이 많이 취했을 때고 나도 회사에서 잘렸을 때잖아.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 겪으면 부모가 도와주기도 한다는데 나도 부모님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괜히 억울해서 그랬지.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해? 아빠 한창 아플 때 당신이 그런 소리 하니까 그렇지.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당신 미운지 알아? 아빠 그때 속상한 얼굴을 당신이 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때 일은 좀 잊어라. 장인어른도 돌아가셨고 이렇게 훌륭한 유산까지 받게 생겼는데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다음 날 새 아파트. 당신 왔어? 어? 어머니도 오셨네요? 난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어떻게 입을 꾹 다물고 있냐? 와이프도 정신없었겠지. 엄마한테 말했어. 우리 5억짜리 유산 받는다고. 벌써 말했어? 정리되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확실치가 않아서. 확실치가 않긴. 유산 남겨주겠다고 말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여긴 어째 집이 좀 그렇네. 여기가 5억짜리라고? 음, 근데 엄마 말대로 그렇게 좋진 않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넓고 깔끔한데요. 당신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님 다른 아파트를 알아볼까? 아이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여기로 하자는 거야? 너 뭘 그렇게 몰아붙이니? 애초에 꼭 아파트를 사야 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차피 땅을 파셨다며. 그럼 현찰로 5억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주시면 안 되나? 당연히 되지. 어차피 집 계약하더라도 우리 명의로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계좌에 5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보, 장모님한테 5억 언제 보낼 수 있는지 여쭤봐. 왜? 다른 데 쓰고 싶은 거야? 너 알면서 그러니? 나한테 3억 빚이 있잖니. 내가 이거 갚느라 아직도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아주 허리가 아파 죽겠다. 아들이랑 얘기해봤는데 일단 내 빚을 갚고 나머지 2억으로 니들 전세 지고 하는 게 어떠니? 그럼 당신 부담도 줄어드는 거잖아. 당신은 아버님 유산을 통으로 다 받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잖아? 이러면 우리 엄마 빚도 줄고 우리도 전세집 얻어서 더 열심히 돈 모은 다음에 집 사면 되는 거니까 서로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돼? 엄마한테 5억 가져오는 건 똑같은데 갑자기 어머니 빚을 갚자니. 그럼 내 빚은 안중에도 없었단 소리냐? 저희 부모님 재산인데 그걸로 어머님 빚을 갚아드리기엔 좀 그렇죠. 저희 엄마도 이 돈 주시는 게 저희 아파트 사라고 주시는 거고요. 얘 좀 봐. 돈 좀 생겼다고 바로 산을 그어? 그니까 아파트 구하면 되잖아. 전세 아파트로. 장모님이 전세인지 자가인지 일일이 확인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장모님한테는 비밀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자. 빚도 어떻게 보면 유산이야. 지금은 엄마가 갖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될 수도 있다고. 그래. 어차피 니들 빚이나 다름없는데
돈 생긴 김에 갚으면 얼마나 서로 좋니? 내 전셋집은 괜찮은 데로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하자꾸나. 내가 부동산 사람한테 입 잘 맞추자고 할게. 아니, 왜 당신이랑 어머니 맘대로 결정해? 다 우리를 위해서지. 너희 세 분이 참 이기적이다. 시어머니가 빚에 시달리든 말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에이, 엄마 설마 그러겠어? 나 갑자기 이런 소리 들으니까 당황스러워 그런 거겠지. 우리 오랜만에 만난 김에 고기 먹으러 가자. 엄마 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 돈도 생겼겠다. 한우 먹자. 그래. 소고기라도 좀 먹어야 기운이 차려지겠다. 너도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따라오거라. 이게 맞아? 어제까지만 해도 집 바로 받자고 하더니 갑자기 본인 엄마 빚을 갚아달라고? 참 어이가 없어서. 2시간 후, 집. 먹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가 당신 눈치를 얼마나 봤는지 모르지? 내 눈치를 보긴 했어? 그래서 내 의사랑 상관없이 어머니 빚 갚아드리기로 한 거야?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당신도 너무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제까지는 그냥 주시는 거 받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엄마랑 이야기해보니까 빚 생각도 나더라고. 엄마가 그 빚을 왜 줬는데 아빠 병수 발된 거에 내 대학 등록금까지 혼자 처리하느라 그런 거잖아. 내 빚이기도 하다고. 그러니 큰돈 생긴 김에 갚아드리는 게 맞잖아. 그걸 우리 아빠 유산으로 갚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그랬잖아. 어머니한테 빚 있지만 우리한테 영향 올 일 없다고. 근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땐 무슨 말이든 못하냐?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당신이 문제지.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그렇게 해도 2억이나 남어. 웬만한 아파트 전세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당신답지 않게. 당신 원래 이렇게 속물인 사람이었어? 어? 속물은 누가 속물이야? 당신이랑 어머니가 속물이지. 난 그렇게 못하겠어.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전해. 당신이 못 전하겠으면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난 우리 부모님이 불쌍해. 아빠 이 땅 살 때 거의 전 재산 쏟아부었어. 조만간 오른다고 해서 어떻게든 우리 가족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근데 보호구역 지정되면서 아빠도 충격받아서 쓰러지고 엄마가 아빠 돌보면서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 다 뛰어가면서 내 학비 대줬어. 그래서 유산을 바로 받기가 힘들었던 거야. 엄마 아빠가 이 땅 때문에 고생한 거 뻔히 아는데 내가 홀라당 다 가져도 되나. 근데 어머니 빚을 갚아달라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우리 결혼할 때 축의금 다 가져가셨잖아. 보태주신 돈도 없으면서. 우리 부모님은 예식장 비용도 보태주고 혼수도 해줬는데 축의금 우리 보고 쓰라고 했고 어머님 그 돈까지 다 가져가셨지. 바로 사기당해서 날려버리셨고 난 그때 일 아직도 못 잊어. 또 옛날 일 끄집어온다. 언제 일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땐 엄마도 절실하게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랬지. 그 뒤로 좀 갚았잖아. 겨우 200만 원 갚으셨어. 축의금 다 합치면 2천은 넘었을 텐데. 그걸 또 세고 있냐.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게 어딨다고. 하여튼 계산적이라니까. 아무튼 좀 넘어가면 안 돼? 당장 3억 쓴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3억을 쓰든 1억을 쓰든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자꾸 이러면 당신 이런 속셈인 거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알았어, 처신해. 다음날 집. 누구세요? 어머니? 그래, 나다. 아들한테 얘기 들었어.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면서. 네. 죄송하지만 어머니 빚 갚는 데는 절대 못 쓸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알다시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기 놀라잖아요. 왜 책상을 엎으세요? 시어머니를 개똥으로 하는데 네 애가 놀라든 그게 뭔 상관이냐? 어떻게 시어머니 돈 없어 힘들다는데 본체만 채를 해? 너 니네 집에서 이렇게 키웠니? 어디서 가난한 집구석 딸 우리 아들 좋아하는 맛만 보고 데려와줬다니만 지 좀 돈 생겼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서.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만 가주세요. 심하긴 뭐가 심해. 이제 쫓아내기까지 하냐? 가난한 시댁 필요 없다 이거야. 나도 네 아빠 목숨값 이용해서 아파트 살려는 거 아니다. 치만 고고한 척하고 있어. 그래서 아예 안 받으려고요. 이미 엄마한테도 말했어요. 안 받겠다고. 어?
5억을 아예 안 받겠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요. 여기 통화 기록 보이시죠?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말했어요. 나중에 엄마 유산으로 받을 순 있어도 지금은 못 받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빚도 못 갚아드려요. 우리 집 어머니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좁고 낡았잖아요? 어머니도 보이시죠? 사방팔방에 벽지 누렇게 떴고 천장도 가라앉아 있는 거. 저희 어머니보다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동안 저희한테 돈 달라고 안 한 거고요. 저희 예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 손 벌리지 마세요. 이 싹수 없는 게, 너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지? 어? 못 믿겠으면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들으세요. 왜? 못 받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더니 생각이 좀 바뀌었어? 아니, 그냥 엄마 저녁 잘 먹었나 하고. 엄마 내 뜻 이해하지? 내 힘으로 잘 살고 싶어서 그래. 유산은 그때 받아도 늦지 않고. 그래 알았어 이 기집애야. 여튼 지 아빠 닮아서 고집도 세다니까 나중엔 꼭 받아. 뭐 어차피 엄마 죽으면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알겠어. 엄마 미안해. 미안한 줄 알면 잘 살아 제발. 엄마 항상 네 걱정뿐이야. 그 좁은 집구석만 탈출했으면 좋겠는데. 아이, 열심히 산다니까 그러네. 엄마 들어가. 그래. 너도 애기 밥만 먹이지 말고 네 밥도 좀 챙겨 먹고 그래. 알았어. 이제 좀 믿으시겠어요? 이 독한 것 같은 이라고. 근데 친정엄마한테 못 받겠다고 말을 해? 시어머니 빚에 허덕이는 걸 뻔히 보거든? 솔직히 저희 축의금 통째로 가져가신 거부터 남편이 갚을 돈은 갚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요. 저 어머니께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가주세요. 어머니도 여기 있어봤자 떨어질 거 없다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싸가지하고는. 그래, 나도 더러워서 다시는 안 온다. 나중에 손 벌리기만 해. 아, 괜히 좋다 말았네. 하긴 사주 봤을 때 넌 딱 복 없는 사주라고 있어. 그 점쟁이 말이 틀리나 싶었는데 아주 정확했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 닫을게요. 너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나 봐. 그날 저녁, 집. 당신 이거 사실이야? 깜짝아. 문 살살 열라고 했잖아. 아기 다 깬다고. 당신이 재웠는데 다시 재우게 생겼네. 지금 그게 문제야. 정말 장모님한테 유산 안 받겠다고 했어? 엄마가 아예 통화하는 거까지 들었다는데? 장난치는 거지, 그치? 당신한테도 들려줘? 정말 엄마한테 안 받겠다고 했어. 괜히 받아서 공중분해되는 거보다요. 엄마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지. 그러는 게 내 마음도 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래?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겠지. 그때까진 나도 엄마한테 그 재산 얘기 안 꺼낼 테니까. 뭐? 그럼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애초에 우리한테는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야. 예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돈 벌고 나도 나대로 부업하면서 돈 벌면 되는 거야. 그렇게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우리도 우리 힘으로 아파트로 이사 갈 때도 있겠지. 애초에 안 그래도 되는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우리 엄마 도와주기가 싫냐? 우리 엄마한테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부모님 재산으로 어머니 빚 갚아드리는 것 자체가 안 맞지.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빚졌다고 하는데 당신 대학 다니면서 성적장학금 4년 내내 탔다며. 그럼 등록금 낼 일도 없었을 거고 아버님도 보험금 나왔다며. 그 3억이라는 빚 어머니가 투자 잘못해서 진 거 아니야? 어머니 돈 생길 때마다 주식 투자하시잖아. 번번이 말아먹었고 축의금도 그렇게 사라진 거잖아. 무조건 수익 200% 올려준다는 사람 말 믿고 투자했다가 날린 거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힘들게 살든 말든 안중에도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사람 말을 꼬아서 들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 것뿐이야.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도 앞으로 장모님 댁 못 가. 아예 장모님 연락도 안 받을 거야. 이참에 아예 모르는 노인네 취급하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있는 그대로 장모님 대접 안 한단 말이지.
당신도 우리 엄마 시어머니를 대접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데도 모르는 체 하지. 충분히 도울 능력도 되는데. 나도 똑같이 하겠다는 소리야. 당신 우리 엄마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데 나만 장모님 대접할 순 없지? 유치하게 이럴 거야? 내가 언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어? 나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건 다 했어. 어머니 생신 때도 늘 직접 미역국 끓여드렸고 선물도 꼬박꼬박 챙겼다고. 아버님 제사상도 내가 다 차렸고 내가 언제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다 그래? 이게 뒷방 늙은이 취급이지 뭐야. 아무튼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기대해. 뭘 기대하라는 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일주일 후 집.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 예약했으니까 거기서 같이 식사하자.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생신은 한참 남았는데 누구 생일을 챙기라는 건지 모르겠네.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내가 한 말 기억 못해? 당신 엄마는 이제 당신 엄마일 뿐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노인네야. 그러니 내가 모르는 노인네 생일 축하를 할 이유가 없지. 아, 고기 값은 당신 돈으로 내. 생활비 카드로 긁기만 해. 그 금액 그대로 해서 청구할 테니까. 정말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야? 치사하게? 취소하긴 뭐가 취소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네. 내가 기다리고 했잖아. 이 시작에 불과해. 그래, 알겠어. 당신이 이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기꺼이 응해줄게. 마음대로. 사흘 후 집. 인제 오냐? 뭐 대단한 엄마 생일이라고 가정주부가 이렇게 늦게 와? 남편 저녁도 안 차리고 아주 살판 났네. 옛날 같았으면 바로 쫓겨났어. 아줌마 오셨어요? 어? 아줌마?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어? 당신 제정신이야? 어. 당신도 우리 엄마 상관없는 노인네라며. 할머니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그렇게 해줘요? 이게 어디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됐고. 당장 밥이나 좀 차려라. 우리 아들 배고프겠어. 니만 고기 먹고 오면 되냐? 아주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네. 애기 엄마가 잘하는 짓이다. 애는 어디다 뒀어? 엄마가 잠깐 맡아주신다고 해서요. 집이 한동안 시끄러울 예정이라. 그게 무슨 말이야? 밥은 알아서 드세요. 내가 왜 상관도 없는 할머니 밥을 차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당신도 손 있잖아. 여태 어머니 굶게 하고 아주 불효자네. 뭐? 지금 나보고 밥을 차리려고? 당신 이러려고 그때 두고 보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도 나 당신 엄마 안 봐. 추석이나 설날 때도 마찬가지라고. 이참에 엄마랑 이상가족 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해. 너까지 친정 못 가게 해버릴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진수성찬 차려와라. 글쎄 당신 아들한테 말하라니까요. 그렇게 아들 배고픈 게 걱정되면 본인이 차리든지. 너무 많이 먹었더니 졸음이 몰려오네. 나 이만 잘게. 쟤 미친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이딴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다음날 집. 이럴 거야? 내가 당신 엄마 안 본다고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막 나가겠던 거냐고. 이럴수록 손해는 당신이 보는 거야. 지집 왔으면 당연히 시댁 식구에 충성하는 게 며느리 도리인데 당신 그거 어기고 있는 거라고. 그러려고 어디 법에 쓰여 있니? 뭐? 법에 안 쓰여 있으면 불법도 아닌 거잖아. 난 어제 엄마가 자꾸 5억을 받으려고 해서 얼마나 곤란했는지 몰라. 내 고집이 엄마 고집 닮은 거거든. 엄마가 아예 계좌로 보내겠다고 어찌나 성하신지 그 고집을 누가 말려? 장모님이 주신대? 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또 입씨름만 하고 왔지. 엄마 서운해하는 거 보니까 받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나도 머리가 복잡해. 그런 와중에 당신이 당신 엄마까지 데려와서 난리를 폈으니 내가 말이 곱게 나가? 당연히 받아야지. 장모님 성의가 있는데. 문제는 모르는 노인네라고 하더니 바로 장모님으로 바뀌었다? 내가 언제?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지. 나 장모님 너무 존경해. 우리 그 돈 받자. 아이도 생각해야지. 나야 받고 싶지.
근데 당신이 그 돈 홀라당 어머니 드린다니까 그렇지? 난 솔직히 그 돈으로 당신 가게 차려주고 싶었단 말이야. 당신 예전부터 가게 차리고 싶어 했잖아. 치킨집 사장 되는 게 당신 소원이라며. 이 돈이면 프랜차이즈 허가받고 목 좋은 데 가게 구해도 충분히 남아. 그 돈으로 우리 전셋집 구하면 되는 거고. 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당신이 빚을 갚아달라 하니까 나도 빈정이 상했지. 어머니 빚이야 당장 안 갚아도 되잖아? 어머니가 지금도 일하면서 꾸준히 갚고 있고 치킨집 잘 되면 그 빚 갚아드려도 상관없는 거잖아. 안 그래? 어, 그런 생각이었어?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예전에 바랬던 꿈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몸 쓰는 일 하는 게 좋다고? 당신 온몸에 파스 바르잖아. 이 일 하루만 안 해도 살겠다고 하고. 당연히 치킨집 사정이 훨씬 낫지. 당신이 우리 형편은 무슨 가게냐고 그냥 일하면 돈 주는 거 가라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정말 나 가게 차려줄 거야? 응? 대신 당신이 내 편을 확실히 들어줘야 돼. 어머니한테 치킨집 얘기하면 자기 빚부터 갚아달라고 할 게 뻔해. 그럴까봐 어머니한테 돈 안 받겠다고 한 거라고. 어머니한텐 가게 하는 거 당분간 비밀로 하고 잘 되면 그때 어머니한테 말해. 자주 왕래가 있으면 어머니한테 들킬 염려가 크니까 당분간 연락 안 하는 거 어때? 그러니까 연을 끊자고? 엄마 그럼 놀랄 텐데?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얘기해야지. 어머니한테 우리 집 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당신이 말해줘. 이렇게 함부로 집 찾아오는 것도 나 싫어. 그런데도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나 정말 엄마 돈 안 받아. 엄마 돈 받아서 귀찮은 일만 잔뜩이면 내가 그 돈 받고 싶겠어. 어차피 나 위해서 돈 쓰는 거 아니고 당신 위해서 돈 쓰는 건데 당신 말도 듣고 보니 맞네. 그럼 엄마랑만 연 끊다시피 하면 되는 거지? 어? 그렇게만 확실히 해주면 나도 당신 열심히 도울게. 다음날 시댁. 갑자기 생뚱맞게 그게 뭔 소리야? 연을 끊채니? 생각해보니 엄마가 너무 있더라고. 장모님이 기꺼이 유산 주시겠다는데 엄마가 괜히 나서는 바람에 도루묵된 거 아니야? 덕분에 우리 살림도 다시 어려워졌고 혹시나 해서 장모님한테 말해봤는데 장모님도 되게 단호하더라. 한 번 안 받겠다 했으면 계속 그런 거라고. 결국 엄마 때문에 망했잖아. 엄마 아니었으면 아파트라도 가졌을 텐데 괜히 엄마 빚 얘기를 꺼내서. 그래서 갑자기 내 탓이라고? 언제는 네 와이프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다며. 그래서 그때 오라고 한 거 아니야? 그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곱씹어보니 엄마가 잘못했더라. 엄마 빚은 엄마가 갚아야지. 우리 축의금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갚으래? 됐으니까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이 핑계 대면서 또 이상한 투자하다 사기당할지 누가 하냐고. 이게 어디서 딴 말을 해. 나랑 연관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 돈 혼자 독타지라도 하겠다는 거야? 글쎄 그 돈 못 받는다니까. 어쨌든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그때까지 엄마는 지금처럼 일하고 있으면 돼. 빚 부지런히 갚아야지.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안 그래? 너 어디가?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고 내 빼냐고. 갑자기 연을 끊자는 게 말이나 돼. 야! 그날 저녁 집. 여보, 어디가 아프다고? 여기 어깨 쪽. 집안일이 은근히 무리가 되네. 그래? 그럼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장모님이 아기 한동안 맡아주시기로 했다며? 그러니까 이 김에 쉬어야지. 아무래도 그래야 될까 봐. 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괜찮아? 결혼하고 그런 여유 한 번도 못 누렸잖아. 여행? 그럼 당연히 가야지.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지. 근데 호캉스를 간다 하더라고. 우리 나이가 그렇잖아. 배낭여행하기엔 체력도 딸리고. 음, 비용이 좀 걱정돼서 갈까 말까 고민하긴 해. 얼마 드는데? 100만 원 좀 넘게 들지? 밥도 먹고 그러려면? 게다가 애들은 아직 결혼 안 했고 해서 내가 돈을 더 내야 되지 싶어. 그, 그렇게 많이 들어? 역시 안 되겠지. 하긴 이런 집 사는데 무슨 호캉스야. 5억 있으면 뭐 해. 다 쓸 데가 있는데. 아니야. 내가 카드 줄 테니까 다 내와. 돈 걱정 말고 신나게 놀고 와. 당신도 육아 스트레스도 많았을 텐데 불어야지. 정말? 그래도 돼? 오, 그럼. 맞아.
집주인 아주머니한테도 집 뺀다고 말했어. 알아보니까 유산 상속 받으려면 절차가 꽤 걸리더라고. 그냥 이체하면 안 된다 하더라. 상속세도 알아봐야 되고. 일단 보증금 받으면 그걸로 가게 계약금 내고 잔금은 상속받으면 그걸로 해결하는 걸로? 그럼 우린 어디서 살지? 집 빼면 말이야. 그건 당신이 좀 알아봐줘. 나 여행 다녀올 동안 알아보면 되겠다. 나 당신 안목 믿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전셋집 입금 계약도 해놔? 시기가 급하긴 하니까. 알았어. 한동안 정신없겠네. 일도 못 나간다 해야겠다. 응, 그런 게 좋을 거야. 야, 니들 문 안 열어? 깜짝아. 어머님 오신 모양인데? 얘기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는 왜 또 저래? 엄마, 자꾸 그럼 경찰 부를 거야. 나 할 말 다 끝났고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우리 안 만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문 안 열어줄 거니까 빨리 가. 이놈이? 너 네 아내가 시켰지? 아, 대체 뭔 속셈이야? 얼른 안 나와? 안 나갈 거니까 거기 있든지 마음대로 해. 대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한테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거기 그렇게 있어. 지금 경찰 부른다. 이제 하나도 엄마를 협박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어? 글쎄 당분간 엄마 아들 안 한다니까. 빨리 가. 2시간 후 시댁. 어떻게 진짜 경찰을 불러 쫓아낼 수가 있어.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뀌냐고. 기가 막혀서 정말 순식간에 내가 정말 뒷방 늙은이가 돼버렸네. 대체 무슨 꿍꿍이인 거야. 도통 알 길이 없네. 일주일 후 전화. 여보, 잘 도착했어? 호텔이 너무 좋네. 나중에 우리 아이도 데려와야겠어. 그럼 아이 장모님까지 모시고 가자. 난 부동산 왔어. 마침 우리 예산에 괜찮은 전셋집이 있어서 예약하려고. 보증금 1억 5천이래. 가격도 적당하지? 그러네. 얼른 이사 날짜부터 빨리 잡아야겠다. 바로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방 빼는 날 맞춰서 날짜 잡으려고. 그때 잔금 치르면 될 거야. 상속 절차는 잘 되고 있어? 그것도 이번 주 안엔 될 것 같아. 가게 계약도 했어? 그 가게가 다 좋은데 일정이 빠듯해서. 원래 집 보증금 받으면 계약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대출 받았어. 계약금 정도니까. 나중에 돈 받으면 바로 갚으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 문제 없지. 그럼 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게. 카드도 잘 쓸게. 오, 편하게 써. 잠시 후 부동산. 예, 계약금도 보내드렸어요. 뭐야? 무슨 카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날라왔어? 식당 같은데? 무슨 밥 한 끼가 30만 원이 넘는. 호텔 예약한다고 100만 원도 넘게 쓰더니 이건 또 뭐야? 진짜 카페까지 갔어? 좀만 참자. 아파트에 가게만 생기는데 이거 돈이 문제야. 이제 좀만 있으면 치킨집 사장까지 된다고. 2주 후 집. 당신 카드 명세서 왔다. 그래? 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걸로 나 여행 다녀왔잖아. 그 김에 나도 쇼핑 좀 하고. 아기 옷도 좀 사고. 엄마 고기 좀 사다 드렸어. 요즘 기혈기 세하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렇다 해도 300이 넘게 나왔네. 이러면 마이너스인데. 당신이 돈 팍팍 쓰라고 해서 대안이 있는 줄 알고 쓴 건데 아니었어? 아니, 돈은 있지. 괜찮아. 맞아. 장모님 돈은 받았어? 응. 이거 봐봐. 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 있는 건 처음이다. 진짜네? 우리 부자다. 응? 그럼. 한 달 후, 집 앞. 원래 짐이 이렇게 없었나?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내가 정리 좀 했지. 당신 먼저 이사갈 집에 가 있어. 나 엄마 집 들렀다 갈게. 아무래도 직접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도 같이 안 가도 되나? 괜찮아. 이사하는데 당신이 봐줘야지. 알겠어. 그럼 천천히 와. 잔금도 바로 치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시간 맞춰서 돈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 그럼 이따 봐. 1시간 후, 부동산.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지금까지 이미 옮겨놓고 이러시면 안 되죠? 자꾸 이러시면 피해배상 요구할 수도 있어요. 글쎄, 저는 준비됐다니까요. 아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이 안 돼서. 이제 연락 왔네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당신 왜 이제야 전화를 받아? 잔금은 지금 짐 다 옮겨놨는데 잔금이 안 들어서 집주인도 난리 났어. 이대로 계약 파토낼 기세라고. 그러고 왜 준비를 안 했어? 주제 넘게 아파트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잔금을 마련했어야지. 뭐? 뭔 소리야? 잔금은 당신이 준비하기로 했잖아. 뭐래?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딨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 당신 같은 능력 없고 마마보이인 인간이랑 계속 결혼할 거면 나한테 돈 못 준다고. 당신이랑 헤어지면 돈 주시겠다 해서 이혼할 거라고 받은 거야. 그래서 새 아파트 주소로 퀵 보냈는데 곧 올 것 같은데 받아? 이혼 서류니까? 이혼 서류?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산으로 치킨집에 아파트 전셋집까지 구한다 했잖아. 분명. 갑자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안 그랬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 나도 엄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엄마 집에 갔더니 엄마가 차라리 아기랑 둘이 살라 그러잖아. 아니면 엄마 집에 들어와 살든가. 엄마 말을 어떻게 거역해? 당신이 언제 장모님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말이 그렇게 바뀌면 안 되지. 난 프랜차이즈 교육까지 받고 왔는데. 대출 받아서 가게 계약금까지 낸 건 또 어떡할 건데. 일을 이렇게 꼬여버리게 만들면 어떡해. 당신도 그랬잖아. 처음엔 5억 받아서 아파트 산다 해놓고 다음날 엄마 말 듣고 바로 말이 달랐잖아? 나도 엄마 말 좀 들으며 살려고. 생각해보면 우리 결혼도 엄마가 나 고생한다고 그렇게 뜯어말렸는데 내가 안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산 거잖아. 그래도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텨온 건데 이젠 사랑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으니 어쩌겠어. 갈라서서 나랑 아이라도 잘 살아야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만 끊자. 엄마랑 아기랑 나들이 가기로 했거든? 이렇게 끊으면 어떡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러는 거야? 아, 진짜 황당하겠네, 이씨. 그날 저녁, 시댁. 연락도 없이 뭐냐? 나랑 영 끊겠다고 고난리 피우다니 이 짐들은 또 뭐야? 엄마, 나 갈 곳이 없어. 나 제대로 된통 당했다고. 그 여자가 일부러 엄마랑 내 사이 갈라놓으려고 이런 짓거리 꾸민 것 같아. 이제 나 앞으로 어떡해. 대출도 잔뜩 받았는데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어. 직장까지 관뒀는데. 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차근차근 설명해봐. 잠시 후.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연을 끊자고 하니 결국 니도 돈에 눈이 멀어서 나 버린 거구만?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런 거일 줄이야. 만약 네가 치킨집 얻고 전세집까지 들어갔으면 영영 나랑 연락 안 했겠네. 그지?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엄마 버리더니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지. 치킨집 잘 되면 엄마 빚 다 갚아주려고 했어. 진짜 그럴 생각이었다고. 크기나 그랬겠다. 그러니까 결국 와이프한테 버림받고 거짓 신세 되니까 어려워서 내 집 찾아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갈 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기. 됐으니까 꺼져. 뭐? 나보고 나가라고? 그럼 여기서 누가 나가니? 돈에 눈 멀어서 지 엄마까지도 버리는 자식을 내가 왜 거두니? 그것도 빚 잔뜩 껴있는 놈을. 내 빚도 못 갚아서 허덕이는데 네 빚까지 합치면 그나마 있는 이 집까지 날아가는 수가 있어. 내 코골은 못 보지. 그러니까 네 빚은 네가 알아서 하고 영 끊어. 누가 먼저 연락할 거 없이 그냥 영영 끊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게 어딨냐고. 그럼 자식은 엄마를 버려도 되냐? 나 너 같은 놈 자식으로 둔 적 없어. 그러니까 이 집 들고 싹 꺼져. 아니 엄마까지 그러면 어떻게, 난 어떻게 살려고. 예, 거기 경찰이죠. 여기 웬 미친놈이 와서요. 당장 좀 대변해주세요. 아유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막막히 죽겠다니까.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쫓겨나든 그냥 나가든 네 마음대로 해. 엄마! 아, 제대로 망했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아? 괜히 가게 차려준단 말이 설레서 사리를 분별 못했는데 내가 왜 멍청한 생각을 했을까?
엄마, 방문 좀 열어봐. 엄마! 나한테 이제 엄마밖에 없는데 이러면 어떡해. 나 어떻게 살라고? 길바닥에 나 앉으라고? 설마 그거 바라는 건 아니지? 엄마, 대답 좀 해봐. 어? 1년 후. 그 뒤로 저는 엄마와 아기와 함께 셋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방 3개가 딸린 넓은 아파트로 이사 왔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건 처음이라 매일 이곳에서 일어날 때마다 감회가 새로워요. 그새 저는 전 남편이랑 이혼했는데요. 전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들고 투자에 실패한 거나 억대 빚을 졌고 그 빚을 제게 갚아달라고 한 것들을 모아서 이혼 소송을 했죠. 전 남편도 본인이 불리할 걸 알았는지 그냥 합의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전 남편 앞으로 빚이 맞아서 위자료는 따로 안 받았고 아기 양육비만 받기로 했어요. 어차피 전 남편한테 돈을 받으려고 이런 계획을 꾸민 건 아니니까요. 돈이 실제로 별로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 엄마 말을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해요. 그랬으면 저랑 아기가 그 좁은 집에서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시간 낭비도 덜 했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피부로 경험해보니 이런 남자랑은 다신 가정을 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 그 기준으로 제 곁에 둘 사람을 판별할 수 있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엄마랑 아기와 함께 외식을 했는데요. 그 건물을 전 시어머니가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했더니 눈을 피하고 달아나던데요.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내려나니 다시 결례질을 하고 있길래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그래야 빚도 다 갚지 않겠냐 하고 나왔네요. 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빚이 감당이 안 되는지 가끔 제게 연락해 돈 좀 빌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언제는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도 없다 하길래 봉지라면 하나 살 돈만 보내줬죠. 그랬더니 지금 사람 놀리는 거냐고. 나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날리고 가게랑 전셋집도 날리고 빚만 잔뜩 져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느냐고 난리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성의를 무시하니 다시는 안 도와주고 싶다고 하고 연락을 아예 끊었어요. 가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안 받고 있어요. 왠지 전 남편일 것 같더라고요. 내년이면 아기도 어린이집에 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도 시간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새 직장을 구해보려고요. 엄마도 제가 일하는 동안 아기를 봐주시겠다고 했고 저도 일이 있어야 좀 더 가정을 지키고 아이도 잘 키워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모은 돈으로 엄마께 효도도 하고요. 내일은 가족여행을 가는데요. 낙엽이 멋지게 진 여행지에 가서 푹 쉬다 오려고요. 엄마와도 못다한 얘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으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